네, 포항의 한 병원이 벌써 십수년째 캄보디아에서 아픈 사람들을 진료하고 의료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S포항병원 김문철 원장 연결해서 직접 다녀온 현지 상황은 어떤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철입니다. 먼저 요즘 이제 언론에서 캄보디아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좀 가기 시작하신 걸까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나 희망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태국,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최근 들어서는 한 20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벌써 캄보디아에 이제 의료 봉사처럼 가신 게 20년이 되신 건데 어떻게 네. 캄보디아 지역에 좀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이라서 가시게 된 걸까요? 물론 이제 방금 언급한 나라들이 다 비슷한 의료 조건인데요. 네.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면 항상 힘들었던 게 음식과 날씨였어요. 네. 제가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라 힘드셨군요. 덥고 습한 날씨는 참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캄보디아는 음식이 너무 맛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동남아의 좀 여러 국가들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건 맞지만 그중에서도 또 원장님과의 이런 운명적 끌림이 느껴진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원장님이 이렇게 또 애정을 갖고 계셔서일 수도 있겠지만 봉사를 좀 꾸준히 해오시면서 아무래도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환자분들도 좀 우리 의료진을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캄보디아뿐만이 아니고 네. 그 지역에 우리가 보기에는 못 살고 후진국인 나라지만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 좋은 인성 이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늘 느끼면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받는 존중이 저희를 위로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상 크로마를 차고 오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이 워낙 맑고 순수한 눈이어서 한번 가보면 그 눈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 환자라고 하면 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선 신경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또 우리나라 의료진에 대한 존중을 또 의복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진료를 받고 감사하다거나 이런 진료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느낌을 말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20년 전에는 그 의사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고 저희가 저 산골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 마을 잔치가 되니까 그 주민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료를 보고 한 번도 병원 가지 않은 사람이 신기한 눈으로 의사를 보고 그다음에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턱에 고름이 잡혀서 얼굴만큼 커진 그런 거를 짜내고 수술하고 며칠간 있으니까 그 치료하고 나면 이제 다음 날 또 맛있는 거 음식을 해서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참 행복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이 약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아요. 물론 이제 약의 그 성분 함량이 우리나라가 워낙 순수도가 높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되는 약보다는 확실히 잘 듣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호응도 있고 교감하고 서로 존중하고 받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네. 의사를 처음 본다 이런 말에서 정말 얼마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게 느껴지는데 지금의 캄보디아 상황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참 고민이 많이 된 부분이었어요. 네. 20년 전만 해도 산골에 들어가면 의사를 처음 보는 지방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나라도 이제 꾸준히 발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런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1차 진료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 지역에 많은 팀을 만들어서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막 시작할 즈음에 저희 캄보디아 봉사의 전략도 좀 달라지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좀 그쪽의 의료 환경이 좀 발달이 되면서 봉사의 내용도 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어요. 2019년, 20년. 네.
20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캄보디아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1년에 한두 차례 꼭 갔었는데, 네. 어떡할까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그동안 병원이 이제 발전하면서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도 많이 하고, 국제학술지에 이제 저희의 진료 성과나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니까, 그거를 본, 캄보디아에 있는 한 국립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 젊은 교수님 한 분이 저희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네. 당신 병원에서 펠로우십을 받고 싶다. 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3개월을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3개월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1년 허락을 받아오면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1년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펠로우십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생전 처음 보는 수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감동을 받아서 국립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교수가 10명이 있었는데 네. 2년 사이에 3명의 젊은 교수가 다녀갔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2022년에 저희가 그 국립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의사 수련, 그다음에 간호사나 기사들 수련과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까지 총 캄보디아 국립병원에서 16분의 전문의가 수련을 받고 갔어요. 이분들이 다녀가서 실제로 많은 일을 하니 그 나라 의료 발전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제가 가서 봐도 참 똑똑한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캄보디아 외교부 자체에서도 좀 우리 포항 이 병원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정확하게 저희와 일을 하는 코파트너는 네. 환경부와 보건부이거든요. 네. 그쪽에 있는 이제 차관들, 그다음 차관보들과 함께 최근에는 매년 이제 국립대병원, 정확하게 러시안병원, 깔메병원, 그다음 국립의과대학, 그다음에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그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청년연맹 이런 곳과 함께 의료 봉사도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을 전파하고 강의도 하고 학술대회도 열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젊은 전문의들이 우리 병원 와서 수련을 받고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캄보디아에 왕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아무래도 한국인 감금이나 또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일어나면서 좀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 분들은 이제 캄보디아의 그런 현실 좀 충격을 많이들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번 소식을 좀 보셨을까요? 가 있는 동안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소식을 다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뉴스를 다 이렇게 리뷰해서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었어요. 생떼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심지어 사망하고 폭행당하고 사기당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은 맞는데 이 언론의 보도 방향 중에 상당수가 캄보디아에 가면 공항에서 납치가 된다는, 관광 중에 납치가 된다는 이런 뉘앙스의 선정적인 보도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캄보디아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스캠 범죄에 가담하려고 갔거나 또는 쏘가서 갔던 젊은이들 이 문제였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납치나 피해는 뭐 사실은 단 한 사례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의 기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다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갖는 우리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식당도 운영하고 여행사도 운영하고 가이드도 하고 선교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선교단체 방문이나 관광객이 확 끊기니까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포커싱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왜 쏘가서 갈까 그 나라에. 그러면 그 쏘가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취업 현실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나라는, 또 지자체는 무엇을 도와야 할지, 그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단체에서는 어떤 걸 주의시켜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캄보디아를 좀 실제로 가보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좀 범죄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만 초점화가 돼 있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교민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또 현지 상황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그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첫 번째는 저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도 못 살 때, 가난할 때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그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이만큼 나라가 커온 그런 계기도 있었듯이,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지구촌 전체를 발전시키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이나 를 보살피는 것도 함께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포항과 또 캄보디아가 오랫동안 이 의료 봉사 활동을 매개로 교류를 해왔는데요. 또 한 면만 바라보기보다는 또 캄보디아의 오늘은 또 다른 면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포항병원 김문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